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 뉴스타파가 장 후보 부자의 수상한 흑석동 부동산 거래를 보도한 다음 날 제보가 왔습니다. 제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했습니다. 마트가 있는 땅의 등기를 확인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곧장 양평으로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이곳에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40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대지는 약 2,500평입니다. 식자재 마트의 토지는 필지 하나, 둘,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 세 필지의 등기부 등본. 밸류업 코리아라는 이름의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1월부터 차례로 이 필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밸류업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장진영 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각각 사내 이사와 감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인 설립 날짜는 2021년 1월 28일. 장 후보 부부는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겁니다.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밸류업 코리아는 원래 지목이 답, 즉 논이었던 이 땅을 사들인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대지,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용도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장 후보가 법인을 통해 이 땅을 사들일 당시 이 지역은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초쯤에 여기가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10년 말, 20년 초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랬었고, 근데 신규 아파트들이 한 5천 세대 들어오니까 양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양건리, 공흥리, 쌍대리 이 공흥리에 있는 아파트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2016년 개발해 수백억 원을 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 후보 법인은 마트가 들어선 땅 3필지를 사는데 총 79억 2,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중 90% 이상이 대출이었습니다. 또 매입 이후 추가 대출까지 더해 이 필지들을 담보로 진행된 대출을 전부 따져보면 매입 자금의 99%에 달합니다. 대출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대출이 실행된 건 2021년 4월 30일. 가장 먼저 산 67억 9,300만 원짜리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통상 120%인 채권 최고액이 60억 원인 걸로 볼 때 50억 원 정도를 빌린 걸로 추정됩니다. 잔금날에 맞춰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 대출은 2달 뒤 나왔는데 금액은 14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의 대출은 모두 한 시중은행에서 진행됐습니다. 장 후보 법인은 나머지 2필지 매입 대금도 대부분 대출로 채웠습니다. 2필지를 11억 3,500만 원에 사들이면서 9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새 필지 매입 자금에 비해 대출 비율이 92%에 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도 갚지 않은, 즉 근저당이 아무것도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억 원의 근저당이 또 설정됐습니다. 마지막 대출은 부동산 매입 대금에 근접하는 금액이었지만 마트가 있는 세 필지 모두를 공동 담보로 제공했기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두 번의 대출을 해준 곳은 장 후보가 사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신협이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 장 후보 법인이 마트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토지 매입 대금의 99%에 해당하는 78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새 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현재 94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취재진은 장진영 후보가 토지 매입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로 채운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봤습니다.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장 후보 법인에 2번에 걸쳐 총 14억 원 정도를 대출해준 신협에 장 후보 부친이 최근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신협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장 후보 부친은 장 후보 법인이 양평 땅 2필지를 담보로 약 9억 원 정도를 빌릴 때, 그러니까 세 번째 대출이 실행될 당시 이 신협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대금의 90% 이상을 대출로 채운 수상한 매매에 장 후보 부친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수십억 대출을 끌어와 사들인 장 후보 법인 소유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어떨까? 장 후보 법인은 이 세 필지를 평당 250에서 32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주위 공인 중개사들은 현재 가치를 낮게는 평당 600, 높게는 평당 1,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평으로 했을 때 한 600 정도 됐겠죠? 지금 600 정도 나올걸요?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평당 1,000만 원에도 토지를 안 판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 이게 최근에 혹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팔라고 하는데 저기 안 파는 거예요. 좀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논란이 됐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장 후보 법인 소유 땅이 있는 공흥리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 후보 법인 땅이 있는 공흥리 일대는 대표적인 양평 고속도로 수해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논란이 제기된 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자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장진영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양평 군민들, 이게 근데 양평만 지나는 게 아니라 광주 하남을 지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는 거예요? 이 양평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를 20년 넘게 수건이다라고 해서 발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가 됐다라고 해서 막 양평 온 군대에 막 프랜카드 붙고 그때 양평 가보면 아주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이제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양평, 광주, 하남 이 시민들 아마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장진영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자신의 재산이 6억 원 정도라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의 이름으로 부친이 이사인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사실상 투기나 다름없는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겁니다. 취재진은 장진영 후보에게 연락해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규모 대출,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혹시 금융기관 이사인 부친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장 후보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개발이었고 정당한 노력을 들여 버려진 땅을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하 신협 대출건에 대해서는 부친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에 땅을 산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면 대출 비율은 75%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강혜인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